반반 결혼의 폐해는 뭐냐면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반반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반반인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도 반반 결혼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감정 노동 아니면 육체적 노동 이 모든 것들이 반반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너 저번에 회사에서 힘들다고 얘기한 거 나 공감해 줬는데 너는 왜 나 공감 안 해줘? 약간 이런 대화를 한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게 감정의 교류가 없이 비즈니스 같은 부부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10년차 부부 해결사 정다운입니다. 반반 결혼은 굉장히 공정해 보이지만 공정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계산처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반반 결혼의 문제가 뭐냐면은 요즘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반반 결혼을 하면. 근데 결혼해서도 우리가 반반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계속 반반을 요구하게 되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집안 살림도 반반 해야 돼요. 음식도 반반 해야 돼. 설거지도 반반 해야 돼. 양가 집도 반반 가야 돼. 그럼 모든 것들이 반반이라고 생각했으면은 약간 균형이 깨질 때 한 명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시댁에는 행사가 되게 많은데 우리 친정에는 행사가 없어. 왜 내가 너희 집 계속 가야 돼? 난 안 갈래. 그럼 반반이 균형이 깨지겠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감정의 충돌 중에 하나가 이것도 시댁 문제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요. 보편적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전화 좀 해라. 그러면 내가 반반 결혼해서 결혼을 했는데 왜 내가 너희 집에 안부 전화를 해야 돼? 왜 너희 엄마는 자꾸 그걸 요구해? 우리 엄마는 너한테 요구하지 않는데? 이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그럼 감정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다 상해, 다. 전화를 요구하는 어머니도 기분이 상해 있죠. 왜 내가 요구하면서 전화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 남편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엄마한테 그 정도 전화도 못 해줘? 이러니까 기분이 상하죠. 며느리, 내가 왜 전화를 해야 돼? 이러니까 다 기분 상하죠. 이 가족 문제가 왜 어려운 줄 알아요? 가해자, 피해자가 딱 정해져 있으면 판결이 쉽죠. 누가 더 잘했는지 못했는지. 근데 가족 문제는요, 판결이 어려워요. 모두 다 피해자거든. 가해자는 존재하지 않아. 어머니는 친하게 지내려고 전화를 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 남편은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얘기하는 거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반반 결혼에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되냐고 말한 거죠. 반반 결혼에 대한 약간 문제가 심각합니다, 요즘. 일단 첫 번째는 먼저 말한 것처럼 양가 부모님과의 교류에 문제가 있어요. 반반 결혼해서 양가 어른들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솔직히 이거는 그 며느리가 상담한 건 아니고요. 시어머니가 상담 오셔서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상담 오셔서 얘기한 게 이 아들 며느리는 반반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나는 반반 결혼을 원하지 않았다. 내가 좀 더 능력이 있고 우리 집이 좀 더 여유가 있어서 난 더 해주고 싶었는데 이 며느리 쪽에서 반반을 하자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들 며느리는 어떤 합의를 봤냐면 우리 집 한 번 가면 너희 집도 한 번 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나는 며느리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치만 그래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밥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금요일까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 쉬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2주에 한 번 와서 밥을 먹으라 그랬어. 그럼 오늘 밥을 먹었어요. 토요일 날. 그럼 일요일 하루 쉬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는 어디 가야 돼 그러면? 반반 결혼했으면. 친정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매 주마다 여기 한 번 가고 이번 주 우리 집 갔어. 그 다음 주 다 너희 집 갔어. 이걸 2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아이가 생긴 거죠. 아이가 생기면 애 데리고 지금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 친구들이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게 반찬 다 해가지고 먹을 거 맛있는 거 해주고 설거지도 안 시킨다. 갈 때 먹을 것도 싸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 오는 건 되게 편한 건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표정이 좋지 않다. 그리고 저번에는 아들이 아기 데리고 혼자 왔더라. 아무래도 며느리가 우리 집 오는 걸 싫어하는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며느리가 우리 집 오는 게 왜 싫은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 해갖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공정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부부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 이게 문제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전화 스트레스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정말 사례로 그냥 얘기를 해드릴게요. 결혼 3년 차에 저한테 왔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반반 결혼했어요. 반반 결혼했는데 이 어머니는 며느리한테 며느리 노릇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고 우리 며느리는 반반 결혼했는데 왜 내가 너희 집에
노동을 하고 며느리 노릇해야 돼. 우리 집에서는 사위 노릇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게 완벽한 반반은 또 아니었어요. 예를 들자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반반 결혼이라는 게 요즘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너가 1억 있어, 나도 1억 있어. 그럼 우리 둘이 2억을 합쳤어. 그럼 1억 8천을 가지고 전세집을 해. 그럼 2천만 원을 가지고 결혼 준비를 해. 약간 이런 식 반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해갖고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막상 결혼식이 거의 다가올 무렵에 시어머니들은 그래도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혼수도 하나도 없이 어떻게 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들은 친정엄마는 마음이 어떠겠어요? 아유, 우리 딸이 결혼해가지고 혼수 안 해왔다고 또 뭔가 안 좋은 환경에 놓일까봐 추가로 돈을 들여가지고 혼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집이 딱 그렇게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벌써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여기다가 또 우리 어머니가 전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안부 전화. 근데 이 남편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됐냐면 어머니가 아주 강력하게 그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를 뜻을 꺾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뜻을 꺾어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한테 뭐라고 딜을 하게 됐냐면 내가 집안 살림 다 할게. 내가 다 할 테니까 너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만 한번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고 또 아내를 위한 듯한 느낌이 들지만 이 아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의무를 다해야 되는 행동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죠. 근데 남편이 그렇게 딜을 해왔고 또 남편하고 잘 살아가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 아내는 매주 전화를 한 거예요. 그것도 알람을 맞춰놓고 목요일 몇 시에 알람을 맞춰놓은 거죠. 그러니까 알람이 울리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전화는 해야 돼. 의무야. 안부죠. 네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어머니가 이런 분들의 특성상 아우 전화해줘서 고맙다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하기 싫은 전화하느라고 애썼다 이런 식의 태도를 하는 거죠. 그런 전화를 받으면서 전화를 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걸 2년을 가까이 유지를 해온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목요일날 전화를 했어. 근데 주말에 이 시댁이 김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김장이 있는지 알았어. 근데 목요일 안부 전화를 하고 이제 의무를 다하고 끊었던 거죠. 그 다음 주 목요일날 전화를 이제 드리니까 너 내가 주말에 김장하는지 알았어 몰랐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알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어떻게 전화를 안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주말이라도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김장하신 고생이 많아요. 같이 못해서 죄송해요.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죠. 며느리 입장에서는 의무를 다하는 전화를 끝냈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며느리도 터진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해버렸냐면 어머니 댁에 어머니 드시려고 하는 김장인데 제가 왜 전화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전화로 얘기를 한 거죠. 터졌죠. 이것 때문에 뭐 사느냐 못 사느냐 이렇게까지 나와가지고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집안 싸움까지 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김장이 이 집은 친정에서 다 해오기도 하고 얘네들이 거의 김치를 많이 먹지 않아가지고 김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김장을 해도 가져오지도 않은 상황이고 자기 식구들 먹는 거는 사실이 일어났거든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정답이 없다 항상. 자, 부부는 신뢰가 기본 바탕이 돼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 이 돈에 예민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돈은 되게 사람을 치사하게 만듭니다. 정말 돈만큼 치사한 게 없어요. 이렇게 반반 결혼하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결혼해서도 생활비를 반반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 생활비 반반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생활비 반반을 했어요. 그럼 우리 생활비 통장에 쓸 수 있는 거 남자가 써야 되는 생활비가 있고 여자가 써야 되는 생활비가 있잖아요. 자, 여자가 사용하는 화장품은 생활비일까요? 개인 물품일까요? 아니 남자도 남자 혼자 쓰는 화장품이 있잖아요. 여자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반반이 무섭다는 거예요. 모든 걸 어떻게 나눕니까? 여자의 미용실 비용 이거 생활비입니까? 개인 비용입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남자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다르지고 여자가 살아가는 게 달라요. 근데 만약에 여자분들이 머리가 길어가지고 머리에다 요즘 미용실 가면 여자들 머리들이 거의 20만 원, 30만 원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용돈을 둘 다 30만 원씩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쩌다 가는 미용실이라고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그 용돈에서 머리를 해야 돼요. 그럼 용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거기서 합니까? 그럼 생활비에서 해야 되잖아. 근데 남편은 너 왜 이렇게 생활비 많이 써?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반반 결혼이 무섭다는 얘기예요. 저는 규칙을 정하지 않는 게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할 때 반반 결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결혼했을 때 반반 결혼했는데 그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결혼을 왜 합니까? 결혼은 사랑이 베이스가 돼서 결혼하는 거잖아. 요즘 조선시대도 아니고 조건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결혼해가지고 네 거 내 거 따지고 네가 더 잘했네 못했네를 따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치만 최소한 약간의 이제 규칙을 정해놓는다고 하면 약간 유연한 역할 분담이 있다는 거죠. 내가 그냥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청소를 한다던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자는 것들을 먼저 좀 채우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 베이스잖아요. 감정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한데 감정 교류를 잘 할 수 있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들이 소통이 잘 되는 연습과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애 때 했던 거하고는 다릅니다. 연애를 뭐 짧게 있든 길게 있든 상관없이 연애 때의 사랑하고 결혼해서의 사랑은 유지하는 거 조금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유연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의 능력을 키워가는 것들을 좀 잘 해보자고 약속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세 번째는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해요. 부부가 함께지 따로따로가 아니거든요. 파트너는 맞죠. 파트너인데 네 거 내 거 이렇게 따지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같이 원팀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은 그렇잖아요. 너가 더 벌 수도 있고 내가 덜 벌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 때문에 일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의 용돈은 저는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경제를 같이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면 남편이 돈을 못 벌 때도 있고 아내가 돈을 못 벌 때도 있고 이거를 좀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따로국밥처럼 사는 거죠. 서로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먼저 결혼했을 때 합의를 하지 않고 결혼한 친구들이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서로의 경제 상황을 모르는 집이 많아요. 말하기 불편해서 안 하는 경우들이 있죠. 왜냐면 돈 얘기 꺼내기가 돈 얼마 모아놨어? 얼마 벌어? 이런 거를 스스로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좋은데 당연하게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 합의가 안 돼 있고요. 두 번째 합의는 아이를 낳을 건지 안 낳을 건지. 요것도 합의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나는 애 키우는 게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 키우는 게 힘들어도 키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내가 있고 나 애 키우는 거 힘들다고 얘기했잖아. 난 낳을 생각이 없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막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합의가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죠. 의외로 이게 합의가 안 돼서 결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양가 관계의 합의. 양가 어른들의 생활 수준이라든가 이런 문화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집의 문화와 우리 집의 문화가 달라.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요구하는 집은 더 많이 하고 요구하지 않은 집은 안 하고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공동의 합의점을 좀 찾고 우리 집에 이 정도 하게 되면 너희 집도 이 정도 하게 돼요. 균형을 찾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이게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되는 줄 알아요? 자, 보세요. 시댁은 어머니, 아버님 두 분 다 계셔. 근데 친정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봐요. 어머니, 아버님에게 우리가 선물을 드리려고 마음 먹었어. 그러면 각자 어른들에게 30만 원씩 선물을 드리자 했으면 시댁은 60만 원이죠? 친정은 어른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30만 원이잖아요. 그럼 아내 입장에서 우리 집은 평생 30만 원 덜 받아가는 슬픔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각각 60만 원을 해야 될까요? 어른들 30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제 반반 결혼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문화가 혼수 문화가 있어요. 혼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요즘 좀 사회적으로 보면 집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전세든 뭘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집값에다가 돈을 올인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애도 많지 않아. 어른들이 아이를 하나 둘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양가 어른들이 처음 결혼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식을 처음 여의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시댁에서 나 첫 결혼이야. 이제까지 내가 뿌린 게 얼만데 나 좀 걷어들여야 돼. 이런 상황인 거야.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혼식을 좀 호화까지는 아니어도 큰 곳에서 크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 이 아들 며느리는 부모하고 상관없이 우리끼리 모아서 돈을 합쳐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어서 소규모로 그냥 스몰 웨딩이라고 하죠. 작게 하고 싶은 거야. 이것 때문에 충돌하기 시작해요. 그럼 양가 어른들과의 관계까지 이제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그래 너희가 좋으면 너희가 알아서 해.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우리가 맞추는 게 맞지. 이렇게 하는데 이 어르신들이 그 생각이 딱 확고하잖아요. 그러면 이 결혼에 진두지휘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반반 결혼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이유가 스몰 웨딩으로 결혼식 비용은 최소화시키고 우리는 좀 다른 데다 비용을 쓰겠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제 어르신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요즘 이제 주례 없는 결혼식이라 그래서 양가 어른들이 나오셔가지고 되게 잘 살아라 하면서 그 축사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님은 축사하고 싶다. 근데 친정 아버님은 아유 그런 걸 뭐하러 하냐 이러면서 또 이거 그냥
보니까 이쪽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이쪽도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하고 싶다. 내가 애들 결혼에 축사도 못하냐. 이것 때문에 그 막 반반이라는 단어가 너무 힘든 경우들이 자연스러움이 사라지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혼수 문제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혼수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하냐. 이 단어가 문제가 되죠. 우리 예비 부부들은 혼수 없이 결혼을 하겠다. 아니 우리가 결혼하는데 뭘 우리 집에 뭘 갖다 줘. 그 말도 안 되는 문제다. 남편들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어머니들은 너가 뭐가 부족하다고 혼수 없이 결혼하냐? 아들 결혼하면서 혼수도 없이 결혼한 집이 어디 있냐? 이렇게 되어 가는 거죠. 근데 혼수라는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면 옛날 과거에는요. 남편이 집을 장만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혼수를 해왔죠. 그쵸? 근데 지금은 그러면 우리 혼수할 때니까 당신이 집 다 장만하세요. 이러면 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집을 또 그렇게 남자가 다 하냐? 너 원래 그런 식으로 생각하냐? 또 이래요.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약간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것들을 좋은 건 수용하려고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불편한 것들은 버려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반반고론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형편에 맞게 우리의 삶에 맞게 시작하면 되는데 그걸 자꾸 옆에서 흐트러 놓는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죠. 결혼의 평등은요, 사랑이 베이스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사랑하는 감정이 생겼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게 결혼인 거잖아요. 근데 요즘 결혼을 보면 너무 조건부화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고 사랑이 베이스가 됐다고 해도 막상 결혼을 할 때는 네 거 내 거 따지면서 균형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평등사회라고 하죠. 평등한 거 되게 중요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평등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이 신체적 조건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신체 구조상 남자들이 좀 더 힘이 세고 강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남자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여자의 섬세함들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관계들을 서로가 사랑의 감정으로 연결을 지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결혼을 해야지 뭐 네가 더 잘하네 내가 더 잘하네 네가 더 맞네 내가 더 맞네 이런 걸 따지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결혼에 대해서 순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혼은요 아낌없이 주는 게 사랑이고 그 사랑의 결실이 결혼입니다. 자, 부부 관계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써놨어요. 제가 교보문고에 보니까 리뷰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아, 신혼 때 봤으면 진짜 좋았겠다. 저희 부부 고민 되게 많고 남편이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 책을 읽고 남편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 책은 성향별로 분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남편이 이 아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잘 적어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좀 더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을 만들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책 한번 꼭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의 생각을 리뷰로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